허균의 홍길동전. 17세기 조선은 엄격한 신분 질서와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양반은 권력과 부를 독점하며 상류층의 삶을 누렸고 중인과 상민은 제한된 기회 속에서 살아가야 했으며 노비는 사실상 재산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이 신분제도는 개인의 노력과 재능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철저한 차별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특히 서얼은 양반 가문에 속했음에도 정식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해 심한 차별과 냉대를 겪어야 했습니다. 신분 질서가 절대적이던 사회, 양반, 중인, 상민, 노비로 구분된 이 시대에는 신분 상승이 불가능했고 서얼은 더욱 가혹한 차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한 서얼이 신분의 벽을 넘어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며 역사를 바꿉니다. 그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서얼로 태어난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서름 속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문과 무예를 연마하며 언젠가 세상을 바꿀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홍길동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를 갈고 닦습니다. 그는 어머니 장씨 부인의 지지 속에서 학문과 무예를 연마하며 자신이 가진 재능을 키웁니다.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지략과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준 그는 언젠가 이 세상을 바꿀 힘을 갖겠다는 다짐을 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합니다. 17세기 조선, 엄격한 신분 질서와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시대에 한 권의 소설이 등장했다. 바로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이다. 홍길동전은 한국 최초의 한글 소설이자 당대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한 혁명적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이 작품은 서자 출신인 홍길동이라는 영웅을 통해 신분 차별의 부조리함을 고발하고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꿈을 담아냈다. 홍길동은 조선시대의 양반가의 서자로 태어났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서얼의 서름을 표저리게 느끼며 자란 그는 뛰어난 재능과 무예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의 벽에 막혀 뜻을 펼치지 못한다. 결국 그는 집을 떠나 위적 활빈당을 조직하고 탐관오리들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조선판 로빈후드로 활약한다. 홍길동의 활약은 억압받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부패한 권력층에게는 경종을 울린다. 홍길동은 단순히 위적 활동에 그치지 않고 율도국이라는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한다. 율도국은 신분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유토피아로 홍길동은 이곳에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 억압받는 자들을 구원한다. 율도국은 당시 조선사회의 엄격한 신분제에 대한 비판이자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다. 홍길동전은 단순한 영웅 이야기가 아닌 당대 사회의 모순과 문제점을 반영하는 사회소설이다. 서얼 차별, 탐관오리의 횡포, 가난한 백성들의 고통 등 조선시대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독자들에게 사회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작품 속에는 탐욕스러운 관리들의 모습, 가난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이러한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홍길동의 모습이 대비되어 나타난다. 주요 등장인물, 홍길동과 그를 둘러싼 인물들, 홍길동, 홍판서의 서자로 태어나 호보호영조차 허락되지 않는 냉혹한 신분 차별 속에서 성장한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무예와 학문을 연마하여 뛰어난 능력을 갖추게 된다. 정의롭고 용감한 성품을 지닌 그는 부패한 사회에 맞서 싸우기 위해 위적 활빈당을 조직하고 탐관오리들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며 민중의 영웅으로 떠오른다. 뛰어난 지략과 리더십으로 율도국을 건설하여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하려는 그의 모습은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진취적인 인물의 전형을 보여준다. 홍판서, 홍길동의 아버지이자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양반이다. 첩의 자식인 홍길동을 냉대하고 차별하지만 내심 그의 뛰어난 재능을 인정하고 있다. 홍길동이 위적 활빈당을 이끌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결국 아들과 화해하며 용서를 구한다. 그의 변화는 혈연의 정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복잡한 심리를 보여준다. 장씨 부인, 홍길동의 어머니이자 홍판서의 첩이다.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삶을 살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깊고 강하다. 홍길동이 집을 떠난 후에도 끊임없이 그의 안위를 걱정하며 아들이 훌륭하게 성장하여 세상을 바꾸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낀다. 그녀는 모성애의 위대함과 희생적인 사랑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활빈당, 홍길동이 조직한 위적 집단으로 탐관오리들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활동을 한다. 활빈당원들은 홍길동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뭉쳐 부패한 사회에 맞서 싸우며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은 신분차별과 억압에 맞서 싸우는 민중의 힘을 상징하며 홍길동의 이상을 함께 실현해 나가는 동료이자 가족과 같은 존재이다. 변학도, 탐욕스럽고 부패한 지방관리로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악당이다. 홍길동에게 징벌당하는 과정을 통해 당시 사회의 부조리함과 탐관오리들의 횡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는 권력을 남용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부정적인 인물의 전형을 보여주며 홍길동과 대비되는 존재로서 작품의 주제의식을 강조한다. 허균, 홍길동전의 저자이자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진보적 지식인이다.
그는 당대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개혁을 꿈꾸었으며 홍길동전을 통해 자신의 이상을 표현했다. 허균은 홍길동이라는 영웅을 통해 신분차별의 부조리함을 고발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자신의 염원을 담아냈다. 그의 작품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홍길동전, 다양한 해석과 의미, 사회소설, 영웅소설, 심리소설. 홍길동전은 다양한 해석과 의미를 지닌 작품이다. 단순히 위적 활빈당의 활약을 그린 영웅소설로 볼 수도 있지만 신분제의 모순을 비판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는 사회소설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홍길동이라는 인물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정의 실현에 대한 갈망을 표현한 심리소설로도 볼 수 있다. 홍길동전, 민중들의 희망과 위로. 억압받는 자들의 대변자. 홍길동전은 오랜 세월 동안 민중들의 사랑을 받아온 작품이다. 억압받는 백성들은 홍길동의 활약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고 희망과 위로를 얻었다. 홍길동은 단순한 영웅을 넘어 민중들의 꿈과 이상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홍길동전, 문학적 가치와 영향, 한국 문학사의 혁명, 새로운 문학의 가능성 제시. 홍길동전은 한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이다.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크며 당대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꿈을 담아낸 점에서 사회소설로서의 가치도 높다. 또한 홍길동이라는 매력적인 캐릭터와 흥미진진한 줄거리는 독자들을 매료시키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고전으로 자리잡고 있다. 홍길동전은 이후 등장하는 수많은 영웅소설과 사회소설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 문학의 발전에 기여했다. 홍길동전, 현대사회에 던지는 질문.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 홍길동전은 500여 년 전에 쓰여진 소설이지만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진다. 사회적 불평등, 부정부패, 정의 실현 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며 홍길동전은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홍길동이 꿈꾸었던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아직도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과제이며 홍길동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홍길동전, 우리에게 남긴 유산, 희망과 용기, 그리고 정의를 향한 열망. 홍길동전은 단순한 소설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는 작품이다. 홍길동이라는 영웅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기와 정의 실현에 대한 열망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꿈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한다. 홍길동전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소중한 유산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